안녕하세요. 고졸 검정고시 도덕 강의하고 있는 강사 나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출 해설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 1회 첫 시험이었는데요. 잘 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준비한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잘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조금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시험은 대체적으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준비하실 때는 도덕이지만 그래도 좀 철저하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후기를 조금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거의 90% 분들은 시험을 잘 봤어요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한 10% 분들은 시험이 너무 어려웠어요 라고 하면서 조금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이제 그분들은 다시 한번 이제 준비를 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슬퍼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도전하고 다시 도전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칭찬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다져서 우리가 공부를 완성시킬 수 있으니까 좋은 기회다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먹으시고 다시 출발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제 새롭게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강의를 보실 텐데요.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출제 경향이 이 정도구나, 내가 이 정도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잡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학습 방향을 잡으실 때 여러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제가 늘 1번에는 이 생활과 윤리에 대한 부분을 물어볼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응용윤리에 대해서 물어볼 거예요. 응용윤리는 뭐예요? 응용윤리는 어떤 문제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분야를 언급하는 것이 응용윤리, 실천윤리입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생명을 다루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대요. 여러분 선택지를 보신 후에 생명과 관련된 주제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안락사, 생명을 다루고 있나요? 네, 그러면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는요, 여러분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선 넘어가시고요. 조금 아리송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표 표시를 해주시고 나서 나중에 검토하실 때 한 번 더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2번 보시면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인데요. 칸트는 매 시험마다 출제되는 인물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무엇에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위하라. 그리고 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언제나 동시에 땡땡하고 대우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 어떠한 조건 없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조건 없이 명령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명령이라고 하죠. 칸트는 두 가지로 정언 명령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너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너한테만 기준으로 삼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했을 때 올바른 행위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방금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했을 때 그걸 우리는 보편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1번 지워주시고 4번 지워주시고 2번과 3번에서 골라주면 되겠죠? 너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인격을 언제나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이니까 정답은 어디로 가주셔야 돼요? 여기 목적 있죠. 정답 2번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넘어갈게요. 공리주의 관점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원래 칸트가 나오면 공리주의가 좀 빠지거나 공리주의가 나오면 칸트가 빠지거든요. 아니면 동시에 하나의 문제로 만들거나.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각각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공리주의는 뭐예요? 앞에 있는 칸트랑 이제 비교를 하셔야죠. 칸트는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공리주의에서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큰 차이점이 지금 공리주의는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기억번 보시면 동기를 강조하겠대요. 아니죠. 기억번 지워주시고요. 니은번 유용성의 원리를 강조한다인데 여기에서 공이라는 단어는 공의 이익이 아닙니다. 이 공이라는 것이 곧 유용성이고 유용성이라는 것이 결과를 얘기하는 또 다른 단어 용어입니다. 그래서 니은번이 맞게 되는 거예요. 니은번이 있는 3번을 체크하고 보니 자연스럽게 4번이 걸러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리을번을 읽어주시면 돼요. 리을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를 추구한다. 결과물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맞죠? 그래서 리을번 체크하시고 넘어가 주시면 돼요. 4번, 통일 한국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가 아닌 것은? 통일이 된 후에 바람직한 모습이 무엇인지 살펴보신 후 그것이 아닌 것 한번 찾아보래요. 평화, 옳죠? 2번, 인권, 옳죠? 3번, 차별이 맞지 않겠죠? 4번, 자유는 맞습니다. 차별은 왜 아닌 거예요? 차별은 차이를 근거로 해서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합니다. 차이라는 것은 언제나 존재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달라요. 이 다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존중을 해야지 무엇이 우월하고 무엇이 열등한지 그 높이를 달리한 다음에 대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5번 보시면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가 좀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가장 헷갈렸다 하는 문제를 하나만 꼽아봐라. 그러면 이제 5번이 아닐까 싶어요. 인간 개체 복제의 윤리적 쟁점입니다. 인간 개체 복제, 말 그대로 인간을 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똑같은 사람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을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가족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찬성 입장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문장을 읽어보세요. 가족 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겠다. 맞는 문장처럼 보이세요? 이 인간 복제를 하면 저와 똑같은 사람이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관계에서 이제 자녀를 갖고 싶은데 자녀가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보조술 또는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남편분의 유전자를 동일하게 갖고 있는 자녀가 생겼습니다. 즉,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 아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남편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인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과연 이 아이가 정말 내 아들인가 아니면 남편일까 헷갈려지겠죠. 그래서 명확하게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찬성에서는 이걸 주장할 수 없는 논거가 되겠죠. 왜냐하면 본인의 의견을 아주 정당하게 또는 아주 분명하게 뒷받침해야 되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근거를 삼고 있기 때문에 옳지 않은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명확하게 할 수 없다. 그럼 여기 할 수 없다가 들어가면요. 그거는 이제 반대 논거 안에 들어가면 알맞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볼게요. 불임 부부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맞죠?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전 반대하겠습니다. 자연의 고유한 질서를 해체할 수 있기 때문에 전 반대합니다. 어때요? 뒤에다가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를 갖다 붙이니까 맞는 문장이 있고 틀린 문장이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확실하게 됩니다. 6번 보시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상은 인데요. 도덕적 인격 완성을 강조하겠대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대요. 대동사회를 이상사회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성인군자를 제시한다. 우리가 이 대동사회랑 성인군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유교라는 것을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7번 보시면 기억에 들어갈 성의 가치로 적절한 것은 인데요. 일단 생식적 가치는 알려줬어요. 성은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이 되는 것으로 중요하다. 이제 기억번. 성은 남녀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를 실현해 준다. 우리가 어떤 가치인지 골라주셔야 되는데 교환하는 걸까요? 수단이라는 것은 아까 칸트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히 아니죠. 물질적 가치? 사람을 물질로 다루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2번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서 대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8번.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나 정답으로 가시는 것은 아마 쉬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시민불복종. 시민불복종이 지금까지 늘 출제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사례 위주로 나온 것은 처음이에요. 그럼 저는 사례를 다 외워야 될까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근데 이 제시된 보기를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안 되지, 바람직하지 않지 라는 것이 하나 딱 보입니다. 학생 1을 보시면 나치에 유대인 대학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불복종은 옳은 행위예요? 잘못된 행위예요?
물론 시민 불복종은 우리가 나중에 처벌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 시민 불복종을 하는 이유는 공익을 위해서잖아요. 혼자만의 이익이 아닌 우리 전체 사회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은 공익과 거리가 멀죠. 그러니까 정답은 학생 1, 옳지 않은 거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확실한 점 한번 더 보세요. 간디 유명하시고 좋으신 분이죠. 소금 행진이 있다. 이거 넘어가시면 되겠고 소로의 세금 납부 거부 운동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마틴 루서 킹의 흑인 차별 철폐 운동이 있다. 그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에서 이거 읽으면서 내가 공부한 적이 있었나, 내가 본 적이 있었나, 이 예시를 어디서 봤지, 이런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9번 보시면 부부 간의 바람직한 윤리적 자세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데요. 부부 간에는 서로 뭐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되죠. 존중하고 있는 거 골라주면 돼요. 기억.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된다. 존중하고 있네요. 그럼 기억번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니은번. 배려하며 부족함을 보완해야 된대요. 배려도 좋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도 좋겠죠. 정답은 이제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능력 차이를 인정하여 위계 질서? 남자는 뭐 우리가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는 하늘, 뭐 여자는 땅. 이거 아니라고요. 옳지 않은 거라고요. 그죠? 우리가 양, 론을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이 있는데 이거는 고쳐야 되는 것이고 이 음양론에서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음도 있어야 되고 양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있어야 완벽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 보시면 경제활동은 남성이, 육아는 여성이 담당해야 된다. 이거는 뭐예요? 성역할 고정관념이잖아요. 이거는 없어져야 됩니다. 서로가 각자가 잘하는 역할을 하면 더 옳겠죠. 그래서 리을번 아니다 확실해지는 거예요. 10번 다음 내용과 관련된 공자의 사상은 인데요.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합니다. 뭐예요? 각각의 역할 또는 직함에 따라서 그것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명사상. 정확하다. 명. 우리가 뭐 이름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명칭에 따라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수행하면 된다.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1번. 예술에 대한 도덕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을 우리가 바라보는 태도는 두 가지 입장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예술은 뭐예요? 예술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친구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이제 학생이에요. 학생이랑 대화를 하는데 학생이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웹툰 또는 만화는 예술이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술인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왜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생의 입장에서는 예술이라는 건 뭔가 고상하고 고급스럽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술은 미를 창조하는 모든 행위를 다 예술이라고 해. 만화 또는 웹툰 아름답지 않니? 거기에서 미가 만들어지잖아. 그렇네요. 그러면 예술이 맞지. 맞군요. 그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미를 창조하는 모든 행위를 얘기해요. 그걸 바라볼 때 도덕주의, 신미주의가 있어요. 도덕주의는 아름다움도 추구하되 교훈을 담았으면 좋겠어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미주의에서는 그냥 아름답기만 하면 돼 라는 걸 주장합니다. 여기에서는 도덕주의니까 무엇을
강조한다고요? 교훈을 담아야지. 그러면 1번 교훈 있어요? 2번 교훈 있어요? 3번 교훈 있어요? 4번 교훈 있죠. 그러니까 정답 교훈적인 본보기를 제공해야 된다. 그 정답 4번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12번. 다음에서 소개하는 윤리사상가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이렇게 인물 나오는 거죠. 왜? 인물 암기하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여기 읽어보세요. 노직, 벤담, 니부어, 슈바이처. 읽어보신 후에 내가 뭐 공부했던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시죠?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세요. 미국의 신학자로 사회윤리를 강조함. 사회윤리에 등장했던 사람이 누구지?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회구조와 제도의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셨대요. 이게 중요한 얘기 나오죠?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이더라도 비도덕적인 사회에서는 이 도덕적인 사람이 도덕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워. 따라서 사회가 잘못됐으면 사회 구조와 제도를 먼저 고쳐야지 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여기 니부어 있는데 니부어 사회윤리와 개인윤리가 있을 때 사회윤리를 더 강조한 사람이고 이 사람 외우는 방식 알려드렸죠. 어떻게 외우라 했죠? 니들이 부어 많아지니까 이 사회가 됐다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라 했잖아요. 그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죠. 13번 다음 사례와 관련 있는 롤스의 정의 원칙은인데 지금 다 뭐 하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겠죠. 즉 이걸 우리는 우대 정책이라고 바꿔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대 정책이 모여져 있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는 놀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소 수혜자. 그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가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따라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은 4등의 원칙에서입니다. 정답은 1번 체크하시면 돼요. 공부한 거 다 나오고 있죠. 14번 가에 들어갈 개념은인데 증자는 점점점 뭔가를 증가하는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름에서. 그래서 하루에 한 개의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에서 두 개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하루를 마감할 때. 하루를 마감할 때 내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스승이 알려준 것을 내가 잘 실천을 했느냐. 그리고 친구 간에 믿음 있게 잘 지냈느냐. 또는 내가 이웃에게 정성을 다했느냐. 요 세 가지를 질문한 후에 하루를 마감한다. 소크라테스는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뭐예요?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고쳐야 될 점들을 무엇이 있구나 한번 따져보시고 앞으로는 이걸 고쳐야지 라고 다짐을 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성찰이라고 합니다. 성찰. 근데 어떻게 성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는 것이니까 윤리적 성찰이 옳은 정답이 되겠죠. 정답 2번 체크하시면 돼요. 잠시만요. 2번이었나요? 맞죠? 그 다음에 15번.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윤리의 기본 원칙은인데요. 지금 여기서 분배라는 단어가 싹 보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규칙과 법을 준수한다.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 행동을 할 때 그걸 우리는 불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의라는 것은
불의에 맞서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의 몫이 잘 나눠진 상태를 우리는 정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정답은 나왔어요. 정답은 1번. 이 정의라는 용어에 정의를 잘 아시면, 지금 말한 정의는 뭐예요? 개인의 몫이 잘 분배된 상태. 정의의 정의라고 했어요. 그 정의는 뭐예요? 이거의 뜻이죠, 뜻. 이걸 우리는 또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만 잘 알아주시면 여러분들이 고르시는 건 쉽습니다. 16번. 듀얼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인데요. 이 대중문화라는 것은 개정되면서 새롭게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개정되고 나서 뭔가 새로운 게 추가가 됐으면 언급은 할 거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대중문화가 바로 나왔습니다. 윤리적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을 골라달래요. 그러면 왜 윤리적 규제를 할까요?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럼 반대 입장에선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윤리적으로 규제를 할까요? 대중문화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는 문화죠. 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청소년,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대중문화에서 옳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보고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또는 어린 친구들에게 악영향이 갈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겠고, 이제 반대 입장에서는 아니야, 어차피 이 대중문화라는 것은 생각, 표현의 자유를 다른 사람들께 알리는 거잖아. 근데 이걸 왜 규제해? 이렇게 주장을 하겠죠. 제가 방금 뭐라 했어요? 반대 입장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언급이 됩니다. 이제 한번 골라볼게요. 기억번. 성의 상품화를 예방할 수 있다. 니은번. 자율성과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 나왔죠? 디귿번. 대중은 다양한 대중문화를 즐길 권리가 있다. 리을번. 대중의 정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방지한다. 이 기역번과 리을번은 찬성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니은과 디귿번은 우리가 반대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논거가 되겠죠. 정답은 2번 골라주면 돼요. 17번. 과학기술 지상주의 관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과학기술 지상주의는 뭐예요? 과학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만능이자 최고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학기술의 발전을 비관적으로 본다? 과학기술의 역기능만을 유발한다고 본다? 우리는 여기서 과학기술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죠. 3번. 과학기술의 여러 혜택과 성과를 부정한다? 4번. 과학기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본다. 그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8번. 공직자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골라보래요. 공직자는 뭘 가져야 돼요? 청렴의식이요. 그리고 봉사정신이요. 골라보겠습니다. 1번.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옳죠. 2번, 위임받은 권한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맞죠? 3번,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를 지녀야 된다. 맞죠? 4번, 대가성 없는 뇌물은 온정으로 받아야 한다. 뇌물은 옳지 못한 거죠. 받아서도 안 됩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죠. 19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건 뭐예요? 현 세대의 욕구도 어느 정도 만족하면서 미래 세대 욕구를 침해하지 않는 발전. 이때 미래 세대의 욕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가 발전을 하려면 필요한 자원들이 있잖아요. 이 자원들은 자연 환경에서 갖고 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자연 환경을 우리가 파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겠죠. 실천 방법, 온실가스 배출 규제, 기억번 이제 들어가면 돼요. 1번, 에너지를 절약한다. 옳죠. 2번, 쓰레기 재활용한다. 옳죠. 3번,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한다. 옳죠. 일회용품 사용을 권장해서는 안 되겠죠. 정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돼요. 20번, 다음에서 인간 중심주의의 윤리의 관점에만 체크를 한 학생을 한번 골라보래요. 인간 중심주의는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말 그대로 인간이 가장 중요해. 그리고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어 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도구이다. 인간 중심주의에서 주장할 만하죠. 그러니까 체크되어 있는 뭐예요? B 학생이네요. 정답은 B. 이렇게 골라주면 되죠. 나머지는 모든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인간뿐이 아니라 여기 생명에 들어갈 뭐 동물, 식물이 있겠죠. 인간과 자연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인간은 자연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니겠죠. 그래서 B번이 확실합니다. 21번, 싱어가 주장하는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싱어라는 분은 우리가 동물 중심주의에서 이제 자주 만나보았던 인물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동물도 쾌고 감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즉 쾌락과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을 배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리고 싱어는 공리주의를 계승했다라고 봅니다. 즉 공리주의라는 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바라는 거죠. 여기에서 해외 원조 입장으로 다시 한번 곁들여 보면 싱어는 해외 원조가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왜요?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제 보겠습니다. 1번, 질서 정연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원조한다. 2번, 원조는 개인과 국가의 자율적 선택의 문제이다. 3번,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하는 것은 인류의 의무이다. 이 정답 나왔죠. 이 정답은 3번입니다. 지금 쾌고 감소 능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의무이다. 4번, 원조를 통해 재화를 똑같이 나눈 것은 국제적 정의이다. 이 중에 가장 정확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종교 갈등 해결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로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종교는 왜 갈등이 생겨요? 다르니까요.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달라요? 내가 믿는 절대적인 신도 다르고 교리도 다르죠. 이 다름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갈등이 되겠죠. 해결을 하고 싶대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다시 존중하면 됩니다. 기억번, 자신이 믿는 종교만을 맹신한다? 안 되죠. 그럼 기억번 지어줄게요. 그 다음에 니은번, 타인에게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는 자세 옳지 않죠? 니은번 지어주겠습니다. 정답은 여기 있어요. 체크하시고 읽어보시면 돼요. 대화를 통해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사랑, 평화와 같은 가치를 실천하고자 노력한다. 옳죠. 23번, 다음은 어느 학생의 서술형 평가 답안이다. 밑줄 친 기억에서 리을.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윤리적 소비는 뭐예요? 윤리적 소비는 나만 생각하는 그 만족이 아니라 그 내 주변, 더 나아가서 자연 환경 또는 이웃까지 고려하는 소비를 하는 것을 윤리적 소비라고 합니다. 윤리적 소비는 이웃을 고려하고 자연 환경까지 생각하는 소비 형태이다. 안 읽어봤는데 맞죠? 인권 향상을 고려하는 착한 소비이다. 맞아요. 대량 소비와 가시적 소비다. 이거는 나만 생각하는 소비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옳지 않다. 체크하시면 되겠죠. 리을번, 환경 마크나 공정무역 마크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한다. 이거는 환경도 생각하는구나. 또는 이웃나라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24번, 다문화 사회의 시민의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다문화는 뭐예요? 다문화는 다양한 문화가 섞여 있는 사회를 우리는 말 그대로 다문화 사회라고 하는데, 다양한 것들이 우리가 한 곳에 있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돼요? 존중하지 않으면 또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다름을 마주할 때 뭐 하자? 또 존중하자. 이게 중요한 거죠. 1번, 편견을 극복해야 된다. 맞아요. 서로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 되겠죠. 3번, 보편적 가치를 위협하는 문화를 수용해야 될까요? 보편적 가치라는 건 뭔데요? 평화, 자유, 평등, 인권, 사랑. 이것을 뭐 하겠대요? 위협하겠대요. 위협한다는 거는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 문화를 수용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그 반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평화 반대, 갈등, 폭력, 전쟁 등등등. 그죠? 정답은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죠. 하버마스의 이상적 담화 조건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버마스는 뭐라고 주장해요? 하버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옳은 기준을 세울 때 대화를 통해서 세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의사소통. 이 의사소통 과정은 토론이라고 보셔도 돼요. 여기에서 뭐 한 거? 합의된 의견을 우리가 같이 지켜주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냐? 우리는 남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옳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당한 말을 해야 된다. 정당성. 그리고 이해 가능한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4가지 담화 조건이 있습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타인의 주장을 배척하면 대화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번은 지워주세요. 니은번, 자신의 오류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겠다? 인정해야 되겠죠. 내가 이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무 치우쳐진 생각을 했었네. 그럴 수도 있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니은번도 아니겠죠. 디귿번, 대화의 내용을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논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실성을 가져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정답은 4번 체크하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1회 기출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다시 보시니까 이런 문제였구나. 내가 조금 긴장해서 틀렸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접근한 방법이 잘 맞았네. 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문제가 조금 무거워 보였었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막상 공부하면 재밌고 좀 쉬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시는 건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함께 공부하시면 정말 좋은 결과 함께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꽃길만 걸으시고요. 더 화이팅 하시라고 제가 또 기도하겠습니다. 또는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조금 의지도 해주시면서 같이 한번 이제 또 재미나게 공부를 하고 또 결과에 대해서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함께 공부하면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